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에릭 선생님과 함께 프리컨설팅이 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로는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프리컨설팅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떤 자료들을 좀 다루게 되고 또 어떤 과정들이 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자료들을 그리고 폴더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1년 동안 이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거는 좀 개인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그거보다는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고 좀 말씀으로 전달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컨설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리컨설팅이란 이제 6학년에서 8학년, 그러니까 9학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컨설팅이 시작되는 9학년 이전에 본인들의 흥미와 관심사를 좀 찾고 하나하나 매주 한 개씩 한 개의 과목을 지정해서 공부를 해보고 탐구를 해보고요. 탐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써보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본인의 영어적인 실력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과목에 대한 정보나 흥미까지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본인이 흥미를 아직 찾지 못했다 보니까 좀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적 동기, 이 internal motivation이라고 하는 내적 동기를 또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매주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는요, 일단 챕터 1부터 챕터 34까지가 있습니다. 각 챕터는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총 52주 중에서 34까지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미팅이 한 달에 최소 3번에서 많게는 4번, 각 달의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는 저랑 이제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를 요거로 계산해 보시면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1부터 34까지 진행이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한 약 2달여간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학생과 함께 미니 이씨 프로젝트라고 해서 9학년 때 하게 될 이씨를 아주 자그마하게 빌드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빌드하게 되는 미니 이씨라는 것은 이제 1부터 34까지 진행하면서 찾았던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이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챕터 1, 2, 3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고 또 4부터 14 15부터 34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색깔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 3 이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1, 2, 3에는 셀프 퀘스트라고 해서 자기 탐구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이 학생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학생의 흥미, 이 학생의 강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강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단점, 그리고 그 외에도 대학이라는 것이 왜 가야 되는가, 공부라는 것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과목들을 준비하기 위한 내적 동기를 좀 불러일으키는 시간, 그리고 플러스 나라는 사람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잘 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왜 해야 되고 대학은 왜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은 왜 좋은 거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만 이제 보여드리자면, 챕터 1 옆에 IA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단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챕터 1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 Who am I? And what I like? And what am I good at?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걸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디오라고 제가 적어놓은 곳에 제가 2개의 비디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비디오를 보고요, 이 비디오에 나와 있는 내용을 summarize,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your thought, 나의 생각을 이제 적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는 건지, 열정이라는 것, 패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추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밑에는 이런 나의 관심사를 11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MBTI 테스트 같은 그런 영상인데요. 그걸 보고 나의 성향을 내가 스스로 보고 판단을 해서 나는 이런 게 좀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을 영상에서 보고 또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랑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본인이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제가 이제 What did you learn from the video? Can you summarize the video? Or Can you summarize what you have learned? 그래서 뭘 배웠니? 뭘 봤니? 그래서 summarization을 저한테 해줄 거고 그러면은 너의 생각, What is your thought?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video? Or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topic?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 1이 진행이 되고요. IAA라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냥 그동안 본인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어떤 자신을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적는 설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 학생이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좀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저한테 적어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챕터 2인데요. 챕터 2 같은 경우는 이제 Find Your Passion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How to Find and Pursue My Future.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커리어는 어떻게 내가 찾고 또 어떻게 좀 설계를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보고요. 해당 비디오를 summarize, 요약을 하고 저한테 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1, 2, 3 주차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대학을 왜 가야 되고 좋은 대학이 왜 좋고 이런 걸 진행했으면요. 본격적으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 학생에 대한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이제 4주차부터 정확히는 이제 5주차가 대부분 되는데 챕터 4로 넘어가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과목을 탐구하기 시작할 건데요. 챕터 4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philosophy,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은 모든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fundamental,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하고 모든 학문이 시작된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hilosophy를 가장 첫 과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 챕터 4 이 다큐멘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5주차 philosophy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3번 아니면 4번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뭐 5주차라고 하고 제가 이제 혹시 4주차에 만나게 되면 또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philosophy 마찬가지로 비디오가 있습니다. What is philosophy for? 철학은 왜 하는 건가? How to know yourself?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요. 마치 앞에 있는 세 과목과 연장선상에 있죠. 그 다음에 Select one philosopher라고 되어 있는데 철학이 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니체부터 시작해서 쇼펜하우어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의 철학자를 선정해서요. 이제 심도 있는 좀 더 리딩이나 비디오를 또 시청을 하게 됩니다. 이 철학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학생이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이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학생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또 철학자를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Select One Philosopher에서 마찬가지로 리딩과 비디오를 보는 게 이제 같이 끝이 나면은 이제 Summarize, 해당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쓰고 이번에는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추가가 되는데요. 마인드맵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만들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인드맵에 예시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철학을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를 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챕터 1, 2, 3에 없는데 이제 추가된 게 있죠. 바로 리딩입니다. 이 프리컨서팅 과정이 LRWS라고 해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 4가지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흥미 탐구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또 함께 기르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닝뿐만 아니라 리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필로소피 리딩을 제가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데 근데 이 리딩에 대해서 지금 보면 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364페이지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364페이지를 다 읽어오냐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챕터에 보면은 Pre-Socratic, Socrates, Plato, Existentialism, Aristotle 해가지고 쭉쭉쭉쭉 목차가 있고 뒤로 가면은 또 철학자들의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선정한 철학자 한 명을 골라서요. 그 챕터, 해당 챕터를 읽고 내용을 서머라이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를 봤으면 리딩을 모두 다 서머라이즈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으로 마지막으로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매주 시키거든요. 뭘 배웠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 그거를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텍스트 위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달달달달달 읽는 거밖에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를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인데 한 페이지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내가 배운 내용을 정말 그림과 글 이런 것들을 함축시켜서 좀 요약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GPA 관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프리컨설팅 과정에서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4는 이렇게 필로소피가 있었고 챕터 5를까지도 한번 볼까요? 챕터 5는 이제 히스토리, 역사거든요. 역사 같은 경우는 필로소피랑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폴더 하나 더 넣어놨는데 역사는 굉장히 많은 시대가 있었잖아요. 역사적인 사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샘플로 2개 넣어놨습니다. 콜롬비안 익스체인지, 미국 초창기에 이제 발견됐을 때 콜럼버스 요때 이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월드 워 2, 세계 2차 대전이죠. 그래서 학생마다 역사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해당 역사를 읽어보고 또 비디오도 보고 또 마찬가지로 요약을 하고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저한테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챕터 4부터 챕터 14까지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liberal arts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문과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5부터 34까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은 문과 과목이 끝났으면 이과 과목 해야죠. 스템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요즘 또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장 처음 배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스템 계열이 문과 계열, 리버럴 아츠 계열보다는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리딩도 좀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비디오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과목마다 제가 정말 다른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는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칸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알고리즘이나 어떻게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죠. 이거를 처음 맛볼 수 있는 또 이런 좋은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면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나한테 잘 맞는지 할만한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도 이런 것들 비디오 보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리딩도 해보고 그다음에 서머라이즈를 하고 또 저한테 생각을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쉐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이제 34까지 오게 되면은 Civil Engineering이라고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엔지니어링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엔지니어링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리컨설팅이라는 과정이 사실은 좀 흥미를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한테도 유용한데 흥미를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근데 요즘같이 또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복수 전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이상의 과목들을 하나로 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많이 추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항상 대학교에서는 first major, second major, third major까지 대부분 이제 1, 2, 3순위를 다 결정을 하라고 하고 1, 2, 3순위가 다 비슷한 거를 결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1, 2, 3순위를 결정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요즘같이 정보가 많고 이렇게 다양한 걸 배우는 사회에서는 하나로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사업을 성공한 것들을 사례를 봐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좀 발전을 이뤄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프리컨설팅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과목에 미친 듯이 파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것들을 맛보고 정말 내가 다양한 것들을 맛봤을 때 나에게 최선의 선택이 그거였는지를 또 나중에 보면은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몰랐는데 뭐 이런 필드도 있었구나. 이런 거 해볼 걸 이런 생각을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것을 맛보는 시간을 좀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여기 로그쉿이라고 있는데 로그쉿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과 매주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진행했는지, 다음 주 숙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또 저학년 학생들의 문제점이 스케줄링이 좀 안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뭔가를 딱딱딱딱딱 정해진 거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거 힘들어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주간 스케줄도 또 작성을 하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챕터 1부터 34까지 다 보지는 못하지만 조금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어떤 것들을 읽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리 컨설팅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내 자녀가 좀 이런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맛보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스케줄링도 좀 배우고 그리고 좀 동기부여가 약해서 동기부여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9학년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좀 내가 흥미있어하는 하나의 분야 또는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찾아서 9학년 때 딱 되자마자 이씨를 좀 빌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말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에 이제 출연하게 될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있고 옆에 에릭 선생님, 컨설팅 지원서 이제 인강을 올려주실 거고요. 심유진 선생님, 리서치랑 AP랑 RWS를 담당하고 계시고 우리 수학, 서울대 수학, 옥스포드 수학 이 두 가지만 얘기해도 웅장하죠. 이제 AP 수업 후기부터 보면은 유진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뭐 거의 다 5점을 받고 있죠. 그 노하우를 통해서 AP 강의를 찍어 놓으셨고 지원서 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이 담당했던 학생들이 대학 가고 후기를 많이 적어줬는데 하버드, 프린스턴, 다트머스, 아이비가 이제 쭉쭉쭉 있죠. 브라운, 스탠포드, 그리고 UC 버클리. 다음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SAT Reading and Writing 이제 학생들 이제 후기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죠. SAT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AP 고득점 달성자, 그리고 명문대 아이비리그 입학 비율. 저희 모든 인강은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기초부터 해서 개념, 완성, 문제 풀이까지.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인강에 나와 있는 이제 장면을 강의하는 내용을 좀 시각적으로 학생들이 이해가 쉽게끔 좀 넣어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강 기간은 6개월간의 등록만 하시면은 정말 목표하는 시험을 졸업하기 충분한 수강 기간으로 저 오픈을 해놨고요. 획기적으로 낮춰서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AP 랭, 컴포지션, 토플, 그리고 컨설팅, 지원서, 히스토리, SAT 한번 먼저 볼까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교재를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별로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네. 해당 강의의 교재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유형별 먼저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퀘션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하나하나 유형별로 공부를 할 거고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공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편집을 많이 힘을 썼던 부분이 제가 필기한 내용을 깔끔하게 저희 인강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성쌤이 아이패드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편집팀이 이거 아이패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고요. 저희 편집팀이 다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하이라이트가 안 돼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저희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강조를 많이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이 리딩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를 서머라이즈를 좀 이제 예쁘게 좀 써주기를 부탁을 좀 드렸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메인 아이디어 써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리딩 하고 나서 저는 진짜 이 강의만 들어도 1500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이 당연하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인강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무료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거 하나 보시고 결정해도 됩니다.